이상하지 않았어요? 느낌이 조금 이상해. 약간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야. 그거 바꿨습니다. 어?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물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야. 자 봅시다. 우리 204페이지.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계속적 용법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시험에 계속적 용법이 들어가는 학교가 혹시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배우는 사람 2번 없나요? 이게 아니지. 배웠나 이미?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보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현재 이재영 너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8과에 나와. 마지막 8과란 말은 너희 이번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이번 시험에 문법은 끝까지 다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소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관계대명사 이미 나온 학교들이 많이 있구나 이미. 그치? 자, 천재 이재용만 들어가네.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적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 있어. 너희가 늘 보던 모양은 전부 제한적 용법이고 지금 보는 모양은 이제 계속적 용법인데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명사를 쓰고 콤마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적혀 있는 이런 모양이 바로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콤마. 자, 콤마가 관계대명사 앞쪽에 콤마가 있으면 얘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너희는 이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명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면 요러요러한 명사 이렇게 꾸며주게 돼 있어. 그치?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제한적 또는 뭐 한정적이라고도 합니다. 상관없어. 너희가 늘 하는 해석은 요런 해석을 하게 돼 있어. 하지만 콤마가 들어가는 순간 해석의 방식은 달라져. 어떻게 바뀌냐면 콤마는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쉼표. 쉼표라고 하지. 쉼표는 어떤 말입니까? 쉬란 얘기야. 어디서? 여기서. 자, 무슨 얘기냐면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어떻게 스탑 멈추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무슨 차이가 있지? 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너희가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그죠? 칸 안에 다 들어오니? 네. 전 잘려요. 여기 잘리니? 아니 명사 여기? 관계사 계속 들고. 아 여기? 자, 얘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뭐 같은 모양으로 너무 많이 써. 늘 똑같은 거야. 해석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쓰는 표현인 거야, 이게. 진짜 어떤 차이가 있지?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쉼표. 이건 너무 부끄러운데. 그 외에 좀 어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슬픈 그지. 정리해줘. 무슨 차이가 있니? 넘어져. 이러면 어떡해. 몰라? 얘네를 차이 모른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콤마가 있네요. 우와. 손을 왜 이렇게 크게 도현이는 못 시키겠다. 도현이는 안 해. 승준이 하자. 안 되겠다. 승준이밖에 없다. 뜻이 남자잖아. 내 뜻이 뭐 그러니까 그 위에 게그 그만합시다.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알아요 쌤. 뭐 위에 그래. 게 그녀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학생인 거예요. 그렇지. 아래 게 음. 그녀는 아들이 학생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개수래 사람 수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하나는 한 명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는 한 명이 있고 다른 한 명이 학생일 수도 있는 약간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 저 정도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이제 아, 정리를 해주지 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수업할 거야? 저기 얘기 갑자기? 있어요. 차이점만 말하면. 정리 좀 기억났어? 그렇지. 기술가 나 이게 너희가 수업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도치도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 지금 벌써. 그렇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정리하면서 다시 자꾸 가져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떠올라. 콤마가 있고 없고 차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자 우리는 어떻게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얘는 위에 있는 것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보니까 어떻게 학생인 한 명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그녀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뭐야? 학생인 거야. 자 아까 뭐 한 명, 두 명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기에 대한 정리는 그래서 쉼표를 보란 얘기야. 쉼표는 뭐라고 했니? 쉬란 얘기지.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끝났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너희가 한 명, 두 명,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떠오르는데 왔다 갔다 좀 헷갈리지 않니? 그걸 정리시켜 주는 게 바로 쉼표야. 무슨 얘기? 끝났잖아. 자, 그녀는 아이가 몇 명 있니? 몇 명 있다고 그랬니? 한 명 있다고 나왔잖아. 끝났다며. 그럼 누구 한 명이야? 얘가 한 명인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럼 얘는 학생인 아이가 한 명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직장인인 아들이 또 한 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이 되지? 오케이?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간 애기가 한 명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한 명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많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학생인 아이가 한 명 있어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치? 얘랑은 다르지.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애가 학생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무슨 말이 되지? 얘는 한 명 이상일 수 있지만 얘는 뭐야? 한 명 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해석적인 차이가 이제 계속중요 보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이제 쌤이 너희들한테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고, 실제 시험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적을게. 자, 시험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떻게? 첫 번째는 콤마 뒤에 대은 쓸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대만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what도 못 씁니다. 이건 기초적인 거지만 선행사가 있을 거니까. 그죠? 대신나 what은 쓸 수 없어요. 선행사가 없다고 해서 콤마 뒤에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있잖아. 그지? 맞나요? 후나
whom이나 which는 관계대명사 주격도 있지만 목적격도 있지. 목적격은 뭐 할 수 있니? 생략 가능하지. 근데 어떻게? 콤마 뒤에 목적격이 나와도 어떻게? 얘는 생략할 수 없어. 자, 정리해놓으세요. 자, 콤마 뒤에 목적격이 나와도 얘네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자, 콤마 뒤에는 관계 부사도 나올 수 있다. 관계 대명사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지? 관계 부사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자, 관계대명사, 관계사, 계속적 용법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그치? 이런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돼 있던 거를 바꾼 거야. 요렇게. 그럼 해석은 어떻게? 앞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죠? 뭐 and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주격이면 and 뭐 he 이렇게 들어가겠지. 목적격이 있으면 and 주어 동사 뒤에 뭐 him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카난에 들어오니? 네. 뭐라고 했지? 아, 좀 띄우고 갈게. 자, 콤마 뒤에 위치가 나왔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콤마 뒤에 위치가 나왔을 때는 이 위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뭔가요? 콤마 뒤에 지금 위치가 나왔어, 그치? 위치가 가리키는 게 폴입니까? 아니지.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그 소년이 어떻게 불쌍하다는 그것은 그런 얘기잖아.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나타내는 거야.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전부 다 나타낼 때, 자, 이 위치는 3인칭 단수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makes라고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적어놓으세요. 위치는 앞쪽에 있는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알겠지? 위치는 또 앞쪽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아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쓸 때는 뭐다? 얘는 3인칭 단수로 취급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 s를 붙여야 된다. 됐죠? 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면 넌 집중해야지. 둘은 그치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너희 시험이라고. 잘 기억하고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잘 기억하고. 자,
지울게요. 자, 우리의 오늘의 핵심은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아마 배우기 좀 힘들 수 있어. 잘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요 이게. 자, 한 번만 그냥 배운다 생각하고 좀 배우세요. 저렇게 잠들면 그냥 오늘 수업은 아마 한 1년 뒤에나 볼 수 있을걸? 진짜요. 1년 동안 하면서 아마 복합관계사는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야. 그렇지 않아? 자, 일단은 먼저 쌤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복합관계사는. 자, 일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쉽게 한번 가보면 관계사에 뭐가 붙은 거냐면 에버이 붙은 게 바로 복합관계사다.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 whoever, whomever, whichever. 그지 않아? 대대부는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whatever.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있으니까 관계부사는 뭐가 있죠? wherever, whenever. 그 다음에 however. 자, whyever는 또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사에 ever를 붙인 얘네를 지금 보는데 두 개는 없다 그랬어. 아까 뭐랑 없다 그랬니? 대대벌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whyever도 없다. 자, 얘는 우리가 좀 외워가지고 쌤 시간을 좀 줄 거야. 너희가 얘네를 외워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긴 할 건데 아마 외우고 나서도 바로 오래 못 가서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한번 좀 외워놔야지 너희가 어떻게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야. 익숙해지려고. 오늘 끝나는 건 아닙니다. 끝날 수도 없어 이거는. 자, 한번 책 보세요. 책에 보니까 표가 나왔지. 이 표를 외울 건데 자, 그냥 외워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 그치? 하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보세요. 복합관계대명사는 지금 두 부류로 나눠놨지. 뭐랑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명사절이랑 부사절로 나눠져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를 보니까 또 뭐로 나눠져 있니? 장소, 시간, 방법의 부사절이 있고 양보의 부사절이 있지. 그죠? 이거 보는 순간 이미 그지 마음이 쉽진 않죠. 하지만 자, 뜻만 한번 볼까요? 자, 명사절일 때 뜻은 뭡니까? anyone, who나 whom을 쓴다 그랬어. 그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든지,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명사절로 해석이 되는 게 뭐뭐든지. 밑줄 그어 놓으세요. 저 습관성 두는 거는 진짜 너 고쳐야 돼. 자, 부사절일 때는 자, 밑줄 뭐뭐 하더라도 다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명사절은 뭐라고 했니? 뭐뭐든지. 그죠? 부사절은 뭐라고 그랬니? 뭐뭐 하더라도. 후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whichever이 들어가면 어느 거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것을 하더라도. whatever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 두 가지만 설명해주고 그 다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명사절은 뭐고 부사절이 뭔지만 조금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명사절은 우리 문장에 뭐로 쓰이는 걸 명사라고 합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그치? 한번 볼까요? 자, 주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더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보세요. 이 관계사가 명사절로 쓰일 때 위치가 어디냐면 자, 여기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이 명사절, 관계사절 후에벌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주어 자리에 파고 들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 명사절, 대절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야. 주어 자리에 대절이 들어가잖아. 이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너희가 보는 관계사절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목적어 자리에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계사절이 들어가는 거야. 주격 보호 자리에 어떻게? 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떻게? 관계사 에벌이 붙어있는 이 문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사절을 뭐라고 얘기한다?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쌤이.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니? 자, 보세요. 승준아, 그렇게 하면 쌤이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엎드려 잠을 자든지 씻고 오든지 서 있든지. 무슨 일이래? 아니, 졸릴 수 있는데 졸리다고 일요일 놔두고 쌤 어떻게 수업을 해? 자, 보세요. 자, 이 후에벌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 맞나요? 동사가 여기 있잖아, 동사가. 그럼 얘는 지금 뭐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인 거지, 그치? 해석은 어떻게 할 거야? 초콜릿을 즐기는, 자, 문장이 주어로 들어갔잖아. 주어로 들어간 거 뭐라 그랬니? 명사절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얘네가 지금 명사절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기억나니? 뭐뭐든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초콜릿을 즐기는 누구든지, 그런 얘기야. 뭐 할 거라고? 좋아할 거야. 뭐를? 이 케이크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좀 이해되니? 너무 깊이까지 뭐 이해 안 해도 돼? 아, 명사절이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사가 아니고 명사절 접속사 대절처럼 똑같이 어떻게? 봐, 너 때문에 지금 오늘도 눈을 감잖아. 이 잠은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부회전도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봐. 나 수업 안 해. 그럼 잠이 깨지 않니? 나 수업 안 해. 그럼 잠이 좀 깨지 않니? 그렇잖아. 신기하잖아, 너희. 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수업을 하다 애들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쉬었다 할까? 그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던 애들 갑자기 빡 핸드폰을 빡 꺼내려고. 그럼 뭐야? 진짜 졸린 건 아니는 거잖아, 맞지? 진짜 졸린 애들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지. 엎드리잖아. 보세요. 너무 많이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어렵다 그랬잖아. 그치?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의 자리에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으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네들은 뭐야? 명사절로 쓰였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사절은 도대체 뭐냐? 그치? 자, 부사절은 자, 문장이 끝났어. 그지? 해석상 주어 동사 목적 문장이 끝났어. 자, 그 뒤에 자, 이렇게 붙는 형태야. 문장이 끝났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whoever, 아까 주어나 목적어들 끼고 들어갔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문장이 끝났어. 해석이 끝났어. 뒤에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whoev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 역할은 뭐겠니? 앞에 있는 문장을 뭐 해주는 거야? 수식해주는 복합관계사들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얘는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나요? 아니. 자, 얘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주절은 여기 있어. 그치? 그런데 앞쪽에 어떻게? 복합관계사절이 있는 거야. whoever, 주어, 동사, 뭐 저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모양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이 모양을 보고 있다면 그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whoever이 들어가 있어. whoever이 여기 나와 있어. whoever이 여기 돼 있어. whatever가 여기 나와 있어. whichever가 여기 나와 있어. 그럼 너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뭇을 하더라도 나는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무엇을 얘가 뭐뭐 하더라도 나는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다고. 해석이 달라진다고. 방식이 똑같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쉽게 말하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그지? 복합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나눠지지만 복합 관계 부사는 아까 복합 관계 부사 뭐뭐 있다 그랬니? whenever, wherever, however. 그치? 이 세 개의 복합 관계 부사는 뭐라고 적혀있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니? 부사절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해석은 너희가 어떻게? 맞춰야 돼. 명사절은 표시가 있잖아. 그치? 그치? 표시에 따라서 맞췄다면 부사절의 뜻 두 개는 어떻게? 너희가 의미를 넣어봐가지고 적절한 뜻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모양은 어떤 모양밖에 없겠니? 이 모양밖에 없어. 복합관계 부사절은 모양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맞추나요? 뜻이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맞는 뜻을 넣어서 맞추면 되는 거야. 우리 메이의 뜻은 뭐야? 그렇게 맞추면 못 맞추겠지. 추측허가라고 맞추면 어떻게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뜻이 두 개잖아. 그래서 적절한 의미를 보고 어떻게 뭐뭐 해도 된다가 맞는지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맞는지를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부사 복합관계 부사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뜻이 두 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 되니? 그 두 개의 뜻 중에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너희가 넣어보고 맞추는 거야. 그게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지? 또 똑같네. 뭐뭐든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다음 어떻게? 마찬가지로 또 다른 뜻은 뭐야?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언제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을 가진다는 얘기야. 좀 정리가 좀 되나요? 그치? 자, 오늘은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얘를 한번 외워볼 거야. 알겠죠?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6개의 단어를 쌤 써놓을 거야. 그 다음 백지를 줄 거고 너희가 어떻게? 명사절, 부사절로 해서 어떻게? 영어는 다 쓸 필요 없어. 뜻만. 오케이? 외우세요. 외우지 못하면 일단 옆에서 풀 수 없습니다. 원래는 뜻만 외우면 안 되고 지금 밑에 있는 단어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뜻만이라도 일단 외우고 문제 풀 때는 찾아서 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쌤 미리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내신 대비가 들어가겠지만 숙제는 그대로 다 가지고 와야 돼. 알겠죠? 숙제를 가지고 와야지 채점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들어갈 거야. 알겠죠? 단어 시험은 없습니다. 단어 시험은 없고 대신 이제 본문 암기로. 본문을 너희가 외울 게 많잖아. 적어도 3개는 들어갈 걸 아마. 물론 학교마다 좀 틀리지만 4개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 3개만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 혹시 시험 범위 나온 사람? 좋겠네. 자꾸 까먹어. 저 삼총사도 다 까먹었다잖아. 시험 범위를. 시간에 잤어? 영수 2학기 때 한 번 들었는데. 넌 시험 범위 사총사였구만. 진짜요? 예약할게요. 다 합격했는데 이 편도 안 돼. 잘하네 새끼야. 폰은 내. 시작이면 이제 가져오는 거. 문법은 다 들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문법 무조건 다 들어가. 안 배우면 안 되는 거. 기억했어요. 본문을. 정말 그게 문제지. 분위기 웃겨. 본문을 먼저 알아야지. 혹시나 너희가 우리가 5가부터 들어갈 건데 학교에서 만약에 본문은 5가는 문법만 들어가고 6가부터 그럼 너희가 약간 불필요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울 수도 있을 수 있어. 5가를 열심히 외웠는데 어떻게? 친구가 야 5가 시험에 안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 다 외운 사람들은 쓰고 쉬세요. 일찍 무엇이라고요? 6개를 쓰고 뜻을 명사절, 부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장소, 시간, 방법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아니 뭐 외운 사람들은 쓰고 못 외운 친구들은 외우시고 빨리 외운 친구들은 빨리 쉬고 늦게 외운 친구들은 늦게 쉬고. 네, 영어도 외워야 돼요? 아니, 이거 만져요? 한국어가 만져요? 한국어만 쓰라고. 자,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쌤 쓰는 거야. 빨리 외우고 빨리 쉬는 게 좋잖아. 시간 때우다 시간 못 때웁니다. 그냥 남들 쉬는 시간에 계속 외울 거야. 후회 버리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그건 쌤 볼게.
소리야 순서에 써내야겠다. 영어 써. 하다가 이해하다. 다 썼어? 보자봐.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개 잘했다. 고쳐서 써. 개 잘했어. 개 잘했어. 어쩌라고? 하다 보면 틀리게 되니까. 네? 아니 너한테 말하는 얘기 아니야. 완전 잘했다. 쉬는 시간.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야 이거? 그거? 어느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위였구만. 틀린 거 고쳐. 얘는 왜 갑자기 밑에 떠? 얘를 먼저 썼어요. 얘가 제일 안 외워져서. 한 번 더 체크해봐. 자, 이거 꺼도 돼요? 아, 이승열 같이 가. 한번 보고. 이거 꺼도 돼요? 꺼줘.